이제 우리 그 빌보드를 선생님마다 학생들이랑 합쳐서 할 거야. 더 분발해야 돼. 왜? 한 7위까지 하면은 우리가 한 7위, 8위까지 10명 뒤에 8명 전부 다 같이 잘해야지. 질문을 좀 받아볼게. 학통, 미적분 난이도 좀 어땠어? 학통 어땠어? 80번 잘 못 풀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병통이랑 미적분, 확통 다시 좀 해줘. 응? 12번. 같이 할까? 15, 21, 22. 그다음에 공통에서도 지금 20번은 괜찮아? 20번 괜찮았어? 20번 괜찮았으면 최근에 수열 문제 열심히 풀었잖아. 그 점화식 관련 문제니까 그거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20번도 해? 이렇게 물어봐. 잘 안 된 거 있어. 학종도 다 해야지. 30번. 학종 28번은 괜찮아. 28번 잘 풀었으면 조건 방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점만이랑 20번. 학종 질문도 없어. 아까 지금이 29, 30번 막 못 풀었잖아.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다들 29, 30번 공통적으로 거의 못 풀었어. 해주세요. 29번? 미적분은? 29, 30? 이렇게 하면 돼. 해보자. 12번부터 쭉 가볼게요. 12번 문제는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 주기와 fx가 탄젠트 x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t라고 하는 게 a분의 파이라고 하는 주기를 먼저 잡았어. 그러면은 여기다 그래프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놓고 탄젠트 함수 그릴 건데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분을 a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놓죠. 그러면 여기 점문선이 이렇게 있겠지. 점문선 있고 함수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정확하게 이 지점을 지나가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야 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치? 그리고 교점들을 잡았으니까 이 교점 하나가 x1이고 그 다음에 이 교점 하나가 이렇게 여기랑 선이겠지? 그러면 x좌표의 차이가 4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다 끝났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거의 무조건 대칭성과 주기성을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가 서로 대칭을 갖고 있잖아.
대칭을 갖고 있으니까 둘이 x 값의 합의 중간 부분은 여기가 될 거야. 그렇게 식을 한번 써주면 되겠지. 2분의 x1 플러스 x2를 한 게 얼마냐면은 a분의 2a분의 파이가 됐습니다. 여기 2분의 2a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x1 플러스 x2라고 하는 거 자동으로 a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문제에서 x2 빼기 x1은 4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x2 빼기 x1은 4라고 했으니까 둘이를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돼요. 그러면 x1은 a분의 파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2는 2a분의 파이 플러스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풀어야 될까? 그냥 암산으로 되잖아. 둘의 차이가 4라고 했는데 2a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은 빠지고 한 번은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2a분의 파이 빼기 2, 2a분의 파이 플러스 2 이게 자동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 저렇게 연립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어. 대칭성 생각하면.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돼. 방정식을 할 건데 이걸 기준으로 봐요. 예를 해도 된다는 얘기야. 저 별편 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곡선은 탄젠트 AX1이 그 다음에 저 직선은 마이너스 X1에다가 플러스 2a분의 파이를 이렇게 더한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근데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탄젠트 A하고 요 X1은 2a분의 파이 마이너스 2a분의 파이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넣어. 마이너스 2a분의 파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a분의 파이를 다시 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계산해주면 이만큼은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2a입니다. 그치? 요게 이거 나와. 요거 넘겨가지고 좀 계산해.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a는 이거 나온다. 둘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얘 역수꼴로 바꿔주면 탄젠트 2a분의 1이 되고 요게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습니다. 그치? 13번 문제 볼게요. 준비됐어. 13번은 여기 이런 말 주의해야 돼. T는 원점에서 출발이야. 근데 Q는 마이너스 8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돼 있어. Q는 A라고 하는 점인데 마이너스 8이다. 수직선상인 거니까 마이너스 8,0 이런 개념 없어. 원점도 그냥 0인 거 같아. 이 개념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서 V1T는 2T 마이너스 4라고 했고 V2T는 2T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요거 쓸일 있을 것 같아. 먼저 바꿔놓자. X1T는 T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플러스 0입니다. 근데 X2T라고 하는 거는 위치에 대한 함수는 T제곱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8을 이렇게 써줘야 돼. 식을 써서 그렇게 생각해줘야 되겠지. 그럼 기억부터 봐봐요. 기억 보면 출발하는 두 점 PP의 운동 방향 항상 같냐? 아, 이게 아니지. 그냥 보자마자 아니라고 하는 거 바로 판단할 수 있지. 기억은 이렇게 보면은 2T-4라고 하는 거는 밑으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런 형태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2T-1이라고 하는 거는 4가 있으면 2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니까는 요 2랑 4 사이는 얘는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인데 여긴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 2랑 4 사이 두 개의 그래프가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래서 기억은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니은을 봐보면 좀 전에 이거 계산했잖아. x1t는 t제곱 마이너스 4t다. 계산했지? 근데 0에서 s까지 움직인 거리는 x1, s 플러스 8이 했으니까 요거 한번 그래프로 펴내보면 이렇게 되거든. 얘만 지금 다시 한번 끌고 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혔는데 이쪽이
2가 있고 이렇게 잡아서 2.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4잖아. 2t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미함수 기준. 그러면 여기 음의 방향으로 갔던 부분에 이동한 거리가 8. 8? 네.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여기 아닌데 요렇게 지금 잡아주면은 계산이 좀 근데 S 지점이 2보다 크거나 따랐으니까 2보다 크거나 funk션이 여기거든. 여기 이런 분들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움직임 거리를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 이만큼의 이동한 거리에다가 여기에서 지금 x1s라고 하는 거는 현재 위치거든. P의 위치. P의 위치인 거니까 P의 위치는 이때까지 간다고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은 이만큼이 x1 문제에서 얘기한 s가 됩니다. 위치. 얘를 따라서 빨간색깔 뭐 하시는 거예요? 빨간색 부분 아니 저기 X x1 이거 아니 이 옆에 요거 아니 진짜 여기 s라 쓴 거였어. s 이렇게. 근데 잠깐만 잘못 쓴 거. 이거 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움직임 거리와가지고 비교를 할때 어떻게 보면은 절대값 씌우고 V1t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S까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V1t dt 이렇게 지금 들어간 선입니다. 플러스하고 2에서부터 S까지는 그냥 V1t dt를 계산하는 걸 계산했어. 이렇게 떠났어.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붙이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계산한다. 이게 지금 움직임 거리죠. 그러면 확인해주면 여기 절대값 쓰였을 때 마이너스 V1t에 V1t 지금 적분하면 마이너스 x로 보겠지. x1t 0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x1t에 s랑 이렇게 지금 대입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x1 2 플러스 x1 제로 하고 이쪽은 플러스 x1에 s 빼기 x1에 2 이렇게 지금 식이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일단 x1의 제로 부분은 이게 원점이거든. 원점인 거니까 얘는 0이지. 0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x1s에서 마이너스 x1, 2가 두 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1, 2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x1, 2라고 하는 게 x1, 2는 요게 지금 마이너스 4거든. 그치? 처음에 0지점에서 2인지점 2점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8인 거에 마이너스 4번지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 거니까 이 계산은 x1 s 플러스 8이야. 이렇게 지금 식을 해주세요. 얘는 괜찮죠? 그림으로 못 풀어요? 그림으로 풀려고 하면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 V1t가 지금 2t만을 쌓였잖아. 2t만을 쌓였으면은 2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문제에서 여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분이 이렇게 잡아주면 S가 2보다 커졌을 때의 움직임 거리를 구하라는데 위치에 대한 함수를 줬지. 그러면은 여기가 일단 2t만 사면은 2대 0, 0대만 사 보니까 여기 이게 4지. 이렇게. 근데 괜찮나요? 보면은 내가 이렇게 2t만한 4 그래프를 접근을 한 그래프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은 t제곱만한 4t였잖아. 4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가 이런 게 이렇게 있다라면은 함수가 여기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겠지. t제곱만한 4t를. 근데 여기 2대 하면은 마이너스 4거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4만큼 빠졌다가 그 다음에 4만큼 다시 올라왔어.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은 이 위치를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해주면 위치가 있는데 아니 S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X1, S에다가 이만큼 간 거에다가 내렸다 올라간 거를 더해주면 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속도 그래프에서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면은 여기 4고 여기 3거니까 8만큼 가고 그 다음에 x1, s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어딘가 생각하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x1, s가 4보다 작은 지점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음수인 거야. 얘가 지금 음수인 부분이야. 음수 플러스 8인 거니까 이런 데 있다고 하면은 뭐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면 4만큼 내려왔다가 3만큼 올라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여기서도 4 더하기 3 이런 개념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디귿은 여기 지어도 돼요? 지훈이 여기 맞긴 맞았어? 아니요. 기억님 디귿 중에 뭐 했어요? 저 니은이요. 디귿은 됐어. 기억력이 둘 다 안 배웠고 디귿이 안 됐어? 아, 디귿이요? 야, 보면은 여기 x2t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식을 써주면 t 마이너스 4에다가 t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치?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위치 함수가 이렇게 좀 잡으면은 이 마이너스 2부터 해서 4까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다를 생각할 수 있는
아까 움직인 거리가 K라고 했는데 요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Q하고 있는 거예요. P는 어떻게 되냐면은 움직인 거리가 K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움직인 거리가 K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양수라는 얘기예요. 거리라고 하는 게 음수의 개념이에요. K가 무조건 양수인 거지. 그치? 근데 T는 A일 때 Q의 위치도 K라고 했으니까 얘도 지금 여기 어딘가 있는 거지. 이 함수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K가 이렇게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어. 음수인 부분이 있어 안 된다. 맞지? 지금 그냥 따라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야. K가 0보다 크면은 그러면 A도 4보다 커야 돼. 이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렇지? A가 4보다 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겠지? 문제에서 얘기하고 둘 다 K라 했으니까 한번 써보면은 일단 P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P랑 Q를 이렇게 나눠서 써보자. P랑 Q를 이렇게 나눠서 써보자. P 있는 자리랑 그다음에 Q가 있는 자리를 이렇게 나눠서 써보자. 나눠서 써보면 P가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8 플러스 X1A는 이거 얘는 좀 전에 했거든. 좀 전에 했던 내용이지. 그 니은에서 움직인 거리는 X1 8 플러스 X1A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거죠. 그치? 그냥 Q는 그냥 문제에서 Q의 위치도 K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Q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X2A겠지 당연히. X2A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뒤에서 헷갈릴 수 있었던 게 이 좌변은 거리야. 이것은 거리식이야. 얘는 거리고 여기 요 식은 위치에 대한 식. 둘이 얘도 K고 얘도 K다라면서 그냥 우연히 같았을 뿐이잖아. 거리랑 위치랑 숫자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 위치 개념이 섞이면 안 돼. 애초에 이쪽이랑 이쪽이랑 스케일이 다른데 얘도 4고 얘도 4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K면 얘도 K.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여기는 P는 8 플러스 X1A라고 하는 거는 원래 X1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4A A제곱 마이너스 4를 쓰고 그 다음 우변 쪽은 X2A인 거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넘겨주면은 계산해주면 여기는 A는 마이너스 8이 A는 8이 나옵니다. A는 8. 그래서 문제에서 K가 40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답이 K는 40이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거 지훈이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네. 완벽하겠어요. 그러니까 8을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대입하면 돼. 8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 8 여기다 대입하면은 6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이지. 40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도 40이 나와. 지금 문제는 K 값을 넣어. 그러니까 거리도 40인 거고 P가 움직이는 거리도 40이고 Q의 위치도 4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건 특이한 문제야. 13번. 다음 주에 이 시즌 2가 올 거라서 이렇게 단톡방에 올린 거 아니면 문자로 온 거 구글 폼에 이렇게 해주면 돼. 그다음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14번 문제는 이 수원 문제들 다 반갑지 않아? 수원 좀 집중적으로 수업 때 연습했었잖아. 여기 BC 곱하기 그 다음에 C가 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sin B 마이너스 sin 요게 7분의 루트 3이다. 이 상황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은 그림을 그려놔도 돼. 결국 그림이 도움이 됐던 건 아닌데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상황 파악을 해볼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단순해 문제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A, B,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 풀 때 이런 건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요거 A, B는 결국 C랑 마주보는 부분인 거야. C랑 놓고 B랑 마주보는 부분 B라고 두고 A랑 마주보는 부분 A를 두고 그래서 여기를 다 그냥 문자를 불편하니까 바꿔놓자. A, B는 C인 거야. 그 다음에 B, C는 A인 거고 C, A는 B인 거고 이렇게 해서 다 고쳐주는 거지. 고쳐놓고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삼각형의 둘레길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결국에 삼각형 둘레길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법칙을 써야 될까?가 연결이 되는데 대부분의 상황은 지금 사인 법칙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보입니다. 반지름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사인도 그렇지?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보냐? 여기 이 식이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 A, B는 루트 3R이라고 되어있지. 그렇지? 근데 너 자꾸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요 길이들 있잖아. 길이들은 전부 다 사인 값으로 고칠 수 있어. 그치? 사인 법칙을 써놓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게 원활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돼야 돼. 이 AB를 보자마자 AB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해볼게. 사인 법칙을 시작하는 건데 얘는 C라고 하는 길이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사인 C분의 C는 2R인 거야. 그렇지? 아니면 애초에 이 C는 2R 사인 C를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문제 이 C에 뭐를 대입하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여기 이 자리에다가 루트 3R을 대입해봐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인 C 값이 뭔지가 나오지.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적히는 거야. 여기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줘. 사인 C에 대한 정보. 그럼 여기에서 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3분의 파이일 수도 있지만 3분의 2파일 수도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둘 중에 뭘까? C는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아 뒤에 거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C가 가장 크다라고 했거든. 만약에 A, B, C가 전부 다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개를 더하는 게 파이가 되는 게 확실한데 전부 다 같을 때 얘가 3분의 파이지. 근데 전부 다 같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대소관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C 쪽이 제일 커야 돼. 그럼 이거는 3분의 파이는 안 되고 3분의 2파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정보를 잡고 시작을 하는 거지.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가 나왔으면은 여기 요거 봐봐. 사인 B 빼기 사인 A는 7분의 루트 3이라고 했는데 이 정보도 그대로 주지 말고 이거 어차피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지? 이 상황에서 얘를 바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냥 이렇게 고쳐줘. 2R분의 B네 빼기 2R분의 C 이게 7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지. 그치? 근데 잠시만. 그러면은 B-A는 하고 여기가 7분의 2루트 3 아니다. 2루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치? 거의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은 여기 문제에서 이 정보는 그냥 A, B는 몰라요. A, B는 몰라. 여기서 A 곱하기 B는 5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살려서 계산을 어떻게 마무리할 걸 생각하면 되지. 근데 우선 확인할 건 뭐냐면은 이제 정보들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코스 법칙을 쓰면은 뭔가 정리가 돼요. 이 삼각형 ABC 코스 법칙에서 이 14번 문제는 좀 삼각함수 활용해서 특이하게 했던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고 있는 삼각함수 활용 문제들은 도형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관계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오로지 이 삼각형 하나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 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다른 삼각형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그림도 없었던 거야. 이게 코사인 법칙으로 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C의 제곱은 루트 3R의 제곱으로 바로 바꿔줄게. 루트 3R의 제곱은 하고 이쪽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AB 하고 코사인 C야. 근데 코사인 C 좀 전에 찾았거든. 사인 C C가 3분의 2파였던 거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이 식 한번 다시 써주면 3R의 제곱은 하고 여기가 B-A 제곱을 붙여주면 되지. B-A의 제곱 여기다가
플러스 2ab 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그냥 플러스 ab가 붙어있으니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는 곱하면 얘를 따라서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요거 활용하려고 했어. 이 나왔을 때. 얘 활용하려고 얘 곱셈 공식 이만큼 곱셈 공식을 거거든. 그럼 이제 다 계산 끝났어. B-A에다 얘 대입해봐. 대입하면은 이거 위에다 쓸게 이렇게 가가지고 써보면 7분의 3을 제곱이라는 거는 7분의 2루트 3의 아래 즉 하고 플러스 3A인 거 3 곱하기 5다 이렇게 좀 써주면 되지. 그래서 넘겨서 R제곱이 얼마인지 계산해주면 이 R은 3분의 7이 나와. 3분의 7이 이렇게 나와. 그치? 그러면 결국에 B-A의 전체는 뭐였냐면은 7분의 2루트 3에다가 곱하기 3분의 7이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걸로 보면 돼. 그래서 D-A는 3분의 7 3분의 7인데 그러면 계산해줘. 3분의 2루트 3이 나오지. 3분의 2루트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요 C는 3분의 7 루트 3이고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시키면 정답이 나와.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더하기 B 더하기 신 거니까 여기 D-A 한 번 더 제곱해서 2AB 빼면 되지. 계산했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은 5 루트 3이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까? 15번 문제는 이제 좀 어려웠어. 14번까지는 이만한 문제들이었다 생각하면은 15번은 좀 해석할 거리들이 있다. 15번 일단 인테그랄 영성제까지 해서 이게 x 그 다음에 x가 보다 여기는 ax 플러스 b x가 보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인테그랄 문제에서 0에서 6까지의 gx dx 여기다가 여기는 2에서 9까지의 gx dx 이게 12야.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GA 빼기 G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부터 시작해보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라고 했던 것들부터 연속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자. 이 나와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라는 게 이것은 연속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당연히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 있는 적분 당한 함수는 연속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있어. 그걸 한 번 더 알려준 것 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거 자체가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미분 가능의 상황인 거니까 따라서 구간이 2에서 나눠져 있는 이 두 함수는 x는 2에서 함수값도 같고 미분 개수도 같다. 그럼 먼저 잡고 시작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해야 할 행동을 해놓고 나서 생각한다 라고 해서 차근차근 조건 해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함수값을 기준으로 보면 이 함수값은 f2랑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같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미분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f' 2랑 a가 같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요. 맞지? 여기 1단계 조건에서 1단계. 그 다음 2단계는 또 우리가 하자라고 했던 습관이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행동 두 개를 해놓고 시작을 하자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학습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다 풀고 얘를 오답으로 꼼꼼하게 다시 정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 노트에다가 내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안 했네.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은 영 한번 대입하고 미분한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놓고 그걸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안 했네. 그런 것들을 써놓는 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자. x가 0일 때를 먼저 대입을.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무조건 0은 되는 거야. 이쪽은 0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2보다 작고 나니까 f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걸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또 미분을 해줘. 두 번째 행동 미분. 미분을 하면은 저 좌변은 gx의 제곱이지. gx의 제곱인데 이 우변은 두 개로 나눠져. 이쪽은 f'x가 x가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여기는 x가 2보다 클 이렇게 지금 범위가 나오지. 그치?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관찰을 해보면 특이한 상황이 보여. 이 gx의 제곱이라는 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들도 다 0보다 둘 다 0 이상이어야 돼. 둘 다 0 이상. 얘든 다 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좌변과 우변이 나타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래프를 수정하긴 할 건데 일단 상황 한번 정리해볼게. 그래프 수정할 거야.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략적으로만 한번 생각해보면 2가 여기 있어. 2가 여기 있으면 저 fx는 3차함수였거든. 3차함수 미분하나 보잖아. 2차함수인 거니까 2차함수인데 0보다 f+x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대략 뭐 이렇게 잡아볼게. 이런 식으로 된다 해볼게. 이건 수정할 거야.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연소리 대입금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줘. 여기 저 y는 이렇게 여기 이쪽이 y는 f+x 이런 식의 개형을 추출해볼 수 있어. 물론 그래프가 여기 극소가지는 지점 없이 이렇게 뚝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자. 그치? 그러면 여기부터 봐봐. 여기 해석이 좀 빨라. 저기 해석을 먼저 본다면은 일단은 2보다 큰 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gx라고 하는 값이 결국에 루트 시면은 루트 a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a.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뭐밖에 안 되겠어? 그 중에서 이게 뭐야? 이게 안 되지. 여기 위에 볼까? 기본적으로 g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을 때 이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여기 이걸 봐요. 요거 보면은 2에서 6까지에 대해서 gx dx가 10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 y는 a가 양수였다고 해서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중에 루트 a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닌데 이 gx라고 하는 함수를 정적분했을 때 10이라고 한 거는 이 양수 쪽을 정적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치? 여기가 지금 0보다 큰 상황이 뭡니까? 그러면 GX 그래프는 어떻게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냐면 여기 이렇게 G'X지. G' X 그래프는 여기서 2가 이렇게 있으면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루트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6까지 한 거지. 6까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계산을 해본 게 얼마라고 한 거냐면 여기서 12라고 이렇게 해요. 12.
맞지? 굳이 따라서. 그러면 4루트 a는 12인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a는 9가 된다. 이렇게 10을 정해주면 a는 9 찾았어. 그냥 두 번째는 2보다 작은 쪽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어. 이 부분을 봐보자. 지금 0부터 6까지 정적분한 게 10이라 했으니까 저쪽에 대한 분석을 해보기로. 그치? 그러니까 이거 본다로 하면은 gx는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똑같이 써보면 gx는 여기다가 루트 씌워야 되는 거니까 루트 f 프라임 x거나 아니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f 프라임 x.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0에서부터 2까지의 gx dx가 얼마냐면은 0이야.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이거 아니 여기서 얘에서 얘 빼면 되지. 얘에서 얘 빼면은 0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은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니까 0이라는 뜻을 할 수 있어. 여기는 이 부분이 0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당연히 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루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0보다 커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애초에 여기도 0보다 커하다 얘기를 했었고 둘 다를 지켜야 돼. 그런데 그러면 gx 함수 그릴 건데 gx 함수 어딨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있어. gx가 f 프라임 x였죠. 이 부분이 요. 그치? 저 함수를 어떻게 옮겨서 그려보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맞지? 그러면은 이 상황이 되는 거지. 이 0에서 2 사이만 0에서 2 사이 어떻게 되지? 함수가 분명히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어.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붕 떠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예시야.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내 또는 얘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살려서 줘. 이렇게. 근데 뭔가 이런 지점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얘 갈아타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선택하고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저기 y는 a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선택해버리면 0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게 연속이 아니잖아. 이 연속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은 이 2차 함수가 딱 정확하게 극소 지점이 여기 지금 가요. 가서 함수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가야 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평정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환승함수라는 표현을 썼어. 환승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후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선택, 이 둘 중에 선택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건데 여기 a 값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양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이제 따라봤어. 그러면 따라서 f 프라임 x는 뭐냐면은 f 프라임 x는 여기 있는 이 함수야. 보라색 함수. 얘가 지금 원본이었어. 이거 지금 밑으로 내리고 지금 선택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는 저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kx 마이너스 1의 적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x는 1에서 접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2는 k 곱하기 그냥 k지. 2 마이너스 1의 적은 f 프라임 2는 얼마야 돼? 대답할 수 있는데 이거 얼마야 돼? 이거 얼마야 돼? 여기 이 부분 3이요 3. 여기 A였어 A. 아 9요. 굳이 이게 지금 9야. 이 A 9라고 나왔어. 따라서 K 값도 9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중요한 시기였던 거니까 A 놓고 표시해놓고 K 놓고 표시해놓고. 그치? 그래 이제 계산 끝났어. 마무리만 해주면 fx는
문제에서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3승 플러스 7을 이렇게 줘. 왜냐면 지금 k 값이 9잖아. 9 이렇게 이거 지금 적분하면 3 앞에 붙고 위에 3승을 이렇게 넣어놨지. 플러스 C 하고 그 다음에 F에 0 대입하면은 3 마이너스 3 플러스 C야. F 0이 얼마야? 0. 맞아. 그 정보 없었지. 맨 처음에 GT 제곱 적분하면 다 X 0. 여기 있었지? F0을 여기 요즘 이거 써야겠다. F0 0 대입한 게 F0 0이었던 거니까 얘가 지금 0이다 지금. 따라서 C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지금 만들 수 있겠다. 그치? C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3이지. 마이너스 9 됐어. 그러면 결론을 내주면 F에서 우리 구하고 싶은 값은 또 나와있던 조건들을 봐보면은 F2가 2A 플러스 B가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 F2가 2A 플러스 B. 저 조건 써줘야 되지. 조건 쓰려고 하면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 대입하면 F의 2는 3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F2라고 하는 게 6이니까 이렇게 6. 따라서 C값은 C값은 2. 말 잘못했어? 미안. C가 3이었지. C가 3이었던 거니까 3 이렇게 해서 C가 3인 거니까 F는 6이다. 계산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F2는 얼마라고 했냐면 F2는 2A 플러스 B라고 했죠. 2A 플러스 B. 근데 A 값이 9니까 18 플러스 B. 근데 요게 6이 돼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정보를 또 플러스. 그러면 계산 끝났어. 문제에서 그런 걸 정답을 찾아보면 G에다가 A 값이 9잖아. A 9 대입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G에다가 B를 대입하고 B 대입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대입한 거를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거지. G9는 얼마일까? 무조건 얼마야? 968 부안이 여기 대입해야 돼. 여기 봐야 돼. G9 얼마지? 3이지. 이렇게 무슨 따라서? 빼기 마이너스 12는 이쪽에 있는 함수에 대입해야 되지. 여기 이쪽에 있는 함수에 대입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 계산할 때는 요거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얘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9쪽 이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선택을 해주면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번 원래 썼던 거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9 곱하기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로 봅니다. 됐어? 근데 정답이 그래서 40번. 하인 이거 이해됐어? 좀 괜찮아? 유리해? 난 정지 안 풀어. 안 풀어. 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험지 공통에서 15, 21, 22 이 세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던 거고 나머지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걸 우선시 해보면 되긴 하겠어.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이어서 할게.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래프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얘
추정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까요? 아니면 직선을 그려서? 그래서 내가 아까 수업 때 설명을 했던 거야. 엄청 중요한 거.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네. 곡선은 그냥 마지막 계산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네. 점과 직선의 관계를 보는 데 집중해야 돼요. 요새 문제들이. 그러니까 곡선은 그 위에 얹힌다는 게 생각해요. 물론 곡선끼리 어떤 대칭성이나 아니면 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이런 게 보이면은 그러면 이제 관계를 잡아보면 되는 건데 그 관계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여기 보면 이 잔뜩 나와 있잖아. 얘네들 관계를 먼저 잡는 데 집중해요. 그건 나중에. 그래? 그럼 나머지 영상을 봐야 고기에서 나와. 지금 뭐? 보이는 그런 빡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와. 저는 나이 갈수록 태만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래요. 제일 빨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네. 들리지 않아요? 물은 몇개 들었어?
한개 넣을 때만 계산해서 40분 정도 먹으려고 그 다음에 20번 넣어보냈어요. 아니 이분에게 제대로 안 먹힌 적 있어? 아니 갑자기 이거 못 빚어서 치고 나와가지고 사비 줬어요. 그 다음에 아니 이거 먹으려서 나왔어요. 원래 15, 21, 22년 나가는 걸로 15, 22? 네, 15번하고 21하고 21에 그랬고 근데 그 정책 쓸 때도 당연히 주관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15, 21, 22거를 자꾸 뚫어내는 연습을 하면 이제 거기서 성장하는 거지. 대부분 학생들이 거기서 정체가 당연히 많은데. 왜냐면 딱 88점을 맞추고 딱 3개 맞춰서 그래도 한 번 좀 92점 맞는 경험을 해야 돼. 아 그런 날이 진짜 잘 치는 거야.
그 다음에 21번으로 20번 문제 누가 적은 거지? 이건 에레멘트 설명 좀. 20번 문제 나머지 사람들 괜찮아. 그러니까 21번을 먼저 할게.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야, 아까 무슨 결론 안 났었나? 네, 구했어요. 보였어? 네. x 값이 나왔어. 그다음에 이쪽은 ax 제곱에 x 플러스 7. x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다. 근데 문제 보기가 아니라 박스 안에 있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2x 플러스 7, 2x 플러스 7 공통인수를 갖고 있지. 두 개. 그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7 대입했을 때 0인데 그 지점이 이제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요 2차 함수부터 먼저 그려주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니까 마이너스 7 이점을 잡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 이런 데로 잡고 이렇게 잡아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 함수 그릴 건데 이 함수는 ax 곱하기 2x 플러스 7인데 a 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치? 그럼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갖다가 접하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여기 지워지는 상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양수 t라고 했어. t, 0에서 fx의 은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gt라고 정의한다. 최소값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양수인 지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은 얘 접선 몇 개 생길 것 같다. 이렇게 t가 여기 있습니다. 접선 하연이 다른 것들 몇 개? 여기 일단 한 개 생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생겨.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서 접선 생기죠. 그치? 그러니까는 접선이 어디 생기냐면은 이쪽에 이렇게 하나 생기고 여기로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위로 블록인 요 지점으로 이렇게 하나 생겨.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 게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요 부분에서 세 개가 생긴다고 하는 거야. 이 2차함수랑 상관없이 3차함수 자체에서 요 지점에서 세 개가 생긴다. 그치? t 값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세 개가 생길 수 있어. 양수인 지점에서. 근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작은 값을 GT로 정의한다 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이 직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소값을 GT로 정의한다.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은 얘보다 더 작은 애가 있거든.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 여기를 지나갈 때 있지. 이렇게 접선을 잡아주면은 이게 지금 제일 작다고 볼 수 있지. 기울기.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 봐봐. 이 fx는 gt 곱하기 x-t에 실배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y는 fx랑 그 다음에 y는 gt 곱하기 x-t 요거 t가 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아이 민정이 직선의 함수. 이 직선의 방정식이나 이 함수랑 둘의 교점의 개수가 웬만한 데서는 다 두 개라는 얘기야. 이거 봐봐. 이렇게 좀 그었어. 그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지금 두 개 만들었어. 이렇게 됐어. 맞지? 근데 만약에 t가 이런 데 왔다고 보라색 지점에 왔다고 이런 지점에 왔다고 그럼 그때는 접선이 여기에다 그는 게 제일 기울기가 작다는 거였어. 이렇게 그려.
여기로 가는 건 접선이 아니잖아. t가 이렇게 왔을 때.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일 때 여기 안 닿았어. 안 닿을 때는 한 개, 두 개 교점이 생긴 거고 t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한 개, 두 개 교점이 생긴 거야. 그치? 그러면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웬만한 데서는 다 실근에서 두 개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 두 개. 근데 유일하게 두 개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게 t 값이 얼마 됐대? 이 박스 안에는 조금 1일 때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절묘하게 교점이 3개가 되는 지점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단서를 잡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지점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공통접선을 잡아주는 거야. 얘랑 얘 공통접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지. 뭔가 지금 그림이 겹쳤는데 이 말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렇게 공통접선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값이 1이다 이렇게 1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되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볼게. 첫 번째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얘를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붙이면 되겠지. 접선의 방정식. 그치? 1,0만 지나가니까. 그러면 y는 mx-1이랑 뭐부터 먼저 찾냐면은 저 이차함수와의 교점을 찾는 게 훨씬 쉬워. 이차함수와의 교점을 먼저 찾아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2x 플러스 7 그래 교점을 보는 거야. 그럼 둘이 같다 넣으면 되겠지. 같다 넣어서 m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7에 2x 플러스 7 이렇게 써주는 거지. 한 다음에 전개하고 얘 전개해서 다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 그리고 그거에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은 구체적인 x의 교점을 알 수 있는 거죠.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해보면 여기가 m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한 번 더 하면 되냐면은 저 3차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 이쪽은 y는 ax 제곱에 2x 플러스 7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는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0에서부터 해서 요 지점까지 이 평균 변화가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같다라고 먼저 풀면 되겠지. 그치? 아니면은 뭐 여기를 이렇게 p라고 잡았다면 p를 기준해서 p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뭐 이거는 나머지 계산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좌표를 찾았으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2,3이 나오고 마이너스 2,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a 값이 나오지. 그래서 fx 나왔으니까 거기다 4를 대입하면 정답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됐어. 다시 해볼래? 다시 해봐. 특별 n제를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강대 x 1회부터 4회까지 했던 거 있잖아. 거기에서 재밌었고 흥미로웠던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시험을 1회부터 4회까지 이거 할게 맞자. 수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숙제라도 주고 싶은데 이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하고 확통 30번으로 갈게. 22번에 y는 2x승이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고 내가 그 노트에 정리를 해놓은 거를 올리기도 할 거고 리뷰노트 이제 정규 수업 때 왔을 때 나눠줄 건데 여기다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우리 필요는 하면서도 한번 설명했었거든.
그러니까 곡선보다 어떤 점이나 직선을 먼저 그려보는 거를 그려보기.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이 곡선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잘 잡고 나면은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중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게 곡선들입니다. 단 이 작년 수능처럼 어떤 두 함수 간의 관계가 봤을 때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든가 아니면 합동관계가 있다라든가 확대 축소가 있다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좌표를 잡을 때. 근데 이거 봤을 때 얘랑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었으면 뭐 x는 2분의 a에 대한 선택지 이런 거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얘 그래프 그려놔도 당장 해볼 게 있을 것 같잖아. 그럼 뭐부터 해보는 거냐면은 이 점과 직선을 제대로 작도를 하는 걸 우선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우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2x승과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A라고 써요. B라고 쓰죠. 곡선 일부러 안 그렸어. 그치? 여기 마음이 착한 친구들은 다 보이지? 곡선? 보이지? 지금 안 보이는데?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아니에요. 맞아. 착하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 CD에서 만났다. 근데 여기 그 밑에 있는 말들을 따라가봐. C가 AB 위에 점이래. 그러니까 이 위에 점 어딘가 있다라고 얘기를 AB, 성분 AB의 점이다 라고 했고 AD는 BD라고 했어. 그리고 CD는 2 곱하기 AC. 그럼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AD랑 BD가 같다. AD랑 BD가 같다. 그럼 이거는 여기 이렇게 살짝 수선을 해요. 그거 보면은 AD는 BD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AD는 BD가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분의 사용이 되는 상황을 지금 이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냐면은 C가 이 위에 지금 이렇게 정확히 AB를 2등분하는 점에 위치가 C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에서 이 위에 어딘가에 분명히 C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AD는 C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지금 그렸잖아. 그래가지고 뒤에서 만나는데 얘랑 또 이렇게 이름에서 하는 관계를 했으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무슨 이해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아직 반영 안 한 조건이 CD는 2 곱하기 AC거든. CD는 2 곱하기 AC라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수정해 주냐면은 여기 요 길이랑 같게끔 D를 잡아줘야 돼. 2배가 되겠다. 2배가 되게끔 잡아주면 D를 이렇게 작도를 해주자. D가 여기다 생각해볼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지우고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쪽을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얘 길이 이렇게 같게끔 한 개 이렇게 구성되게끔 작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y는 2x는 정근선이 x축일 거고 얘는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여기보다 x축은 밑에 있을 거예요.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랑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간 걸로 작도를 해볼게.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관계를 보는데 이 기울기를 한번 다 나열해볼게. 기울기를 어떻게 되는지. 우선은 이렇게 다 잘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상상되냐면은 건물 지을 때 뭐라고 하는지 그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건물 앞에다 건물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있지. 거기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 그런 걸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지. 재밌지? 재밌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한 개의 길을 K라고 할게. K면 여기도 K고 여기도 K고 여기도 K고 여기도 K고 여기도 K고 다 이렇게 K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길이. 그치? 그러면은 이제 뭘 쓸 거냐면은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22번 문제 이거 난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이 있고 핵심 실전 개념 그건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다 내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렸어.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2x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요 점이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이 3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배 됐을 것 같다? 대입하지 말고 한번 생각하려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y값이 몇 배 돼? 그래도 대입했겠지. 몇 배 돼?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 몇 배야? 4배 정도. 한 4배 정도? 정도는 뭐야? 여기 요 부분이 2고 여기가 지금 8이잖아. 2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2의 1승에서 2의 3승으로 갈 때 지금 2의 제곱배가 됐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를 좀 일반화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지수함수 이렇게 갔을 때 y는 ax승이 있어. 여기 이 부분이 알파고 근데 여기 이런 부분을 알파 플러스 t라고 이렇게 적자.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의 길이를 지금 t라고 적자. t. 그 두면은 여기에서의 이 좌표의 y 값은 얼마냐면은 이게 a의 알파승입니다. 여기 이 보면 a의 알파승이에요. 근데 여기는 얼마가 되냐? a의 알파 플러스 t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거리 차이가 t잖아? 그럼 얘에서 여기로 갈 때 몇 배가 점프하는 거냐면은 곱하기 알파의 t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치? 알파의 t승. 그러니까 이 비율 관계의 지수함수에 대한 비율 관계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만약에 뭐 여기 이렇게 이어서 씌웠던 건데 2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로그 2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할 때는 알파의 로그 있을 만큼 곱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그런 비율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얘를 식을 이제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 있어. 우리 요 AB 직선, AB 선분 봐봐. AB 선분에서 야 선을 한번 볼게. 요 높이 있지. 이 높이랑 주황색, 그 다음에 여기 이 높이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보자. 두 개를 집중해보면 여기를 H1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요 길이를 H2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H2? H1? 이렇게 두고 나면은 H1분의 H2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몇 승일까? 2K. 어이 잘했어. 아 우진이 잘했어. 이거 지금 물어본 거야. 그치? 하연이도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착한 친구들 보이지? CD를 통과하고 있는 곡선 보여? 잘 봐봐. 곡선. 얘랑 보여? 보이지? 얘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지나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뭘 생각해 주는 거냐면은 여기 밑에 정근선 y는 마이너스 1 그거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지나간다. 마이너스 1이 지나갔으면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비율 여기를 여기 요거 있지. 요거를 H3라 해보자. H3. 그 다음에 여기 C에서의 요 높이를 이만큼을 H4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사실 2K 차이거든. 이렇게. 그치? 그리고 원래 지수함수를 이렇게 바꿔놨을 뿐이지 실제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비율 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도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H3분의 H4는 2의 몇 승이라고 얘기하면 돼? K승? 2K승? 맞아 2K승이야. 이렇게 여기 차이가 지금 2K잖아 이만큼. 그치?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비율이 이게 2K승만큼 증가했다라 곱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저 개념이 되게 중요해 지수함수에서. 그러니까는 둘이를
같으니까 연립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근데 연립을 할 때 이거 지금 전부 다 뭐로 바꿔주냐면은 H1으로 한번 문자를 통일시켜보자. H1으로 통일시킨 다음에는 여기부터 써볼게. 좌변 이거 먼저 쓰면은 H1분의 H2라고 하는 거는 뭐라 쓰면 되냐면은 이 H2는 H1에다 2K 더하기 H1에 2K 더했지. H1 플러스 2K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H3라고 하는 거랑 H4를 볼 건데 H3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 이만큼의 길이거든. 그치?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H1이야. 1 플러스 H1 하면서 여기 이만큼 길이지. 1, 여기 길이 1이잖아. 1에다가 H1을 더해. 그러면 이제 여기 이만큼 길이 요 길이 잡죠. 요게 지금 1 플러스 H1이야 이렇게. 거기에서 뭘 빼면 되겠어? 여기 이만큼 1 플러스 H1. 거기서 뭘 빼면 이만큼이 나와. K. 그치? 자, 1 플러스 H1에서 K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위에 H4는 1 플러스 H1을 기준으로 1 플러스 H1을 기준으로 K만큼 더했지. 여기 1 플러스 H1. 1 플러스 H1을 기준으로 지금 길이 관계로 지금 해석을 하거든요. 플러스 K 이렇게 지금 식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곱하고 곱해. 곱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주면은 이게 기가 막히게도 야 H5끼리 전부 다 지워줘. 다 지워지면서 그냥 K 값이 1이 나온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1.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은 H1분의 H1 플러스 2인데 이게 얼마 거냐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2의 제곱인 거. 여기다 대입. 그러면 따라서 H1 값도 나오네. H1은 3분의 2다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치?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문제에서 얘기한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A 값 구하려면은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뭐부터 정하냐면은 여기 A 좌표 봐봐. A 좌표. A 좌표는 몇 콤마 3분의 2. 이렇게. 그치? 근데 Y는 2의 X쓴 게 정이지. 그 X 좌표는 로그 2의 3분의 2겠지. 로그 2의 3분의 2가 여기 이렇게 지금 들어갔다가 여기 3분의 2 이렇게 지금 들어가요. 그치? 그러면 이거 왜 잡았냐면은 우리 지금 시작표 보고 싶었어. 시작표. 이제 시작표를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제 A 값 나와서 정답이 나온다. 그치? 뭔가 심한 문제다. 그치? 그러니까 요새 나오고 있는 지수로함수 관련한 완전 체능 경향 문제들이 지금 여기 계속 모의고사 실려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 로그 2의 3분의 1에다 1 더해. 그 X좌표 나왔지? 3분의 1에다 1 더하면 3분의 5 나왔지? 그거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답이 나와. X, Y에다 대입하면 A값 나오죠. 근데 A값 계산할 필요 없고 문제에서 2의 A승을 물어봤어. 2의 A승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걸 계산을 나오면 요거 잘 알고 있어. 요거 중요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지수함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율 관계 같은 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얘 요 문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 그럼 팍통 30번을 좀 먼저 풀어볼게요. 그리고 28, 29번 질문 있으면 28번 사실 같이 하고 싶은데 뭐 28번 좀 괜찮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질문을 해줘. 따로 공부할 때 질문해주면은 내가 옆에 가서 좀 설명을 해줄게. 30번 문제를 먼저 보자. 미적분하는 친구들을 좀 고치고 있으면 돼. 내가 이거 수업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일단 28번, 30번 문제 얘기를 할 거니까 보면은 이 조건이 나와 있는데 가조건에 상자 A에는 한 가지 색, A에는 오목이 한 가지 색이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봤더니 빨간 공을 넣은 상자에는 검은 공이 빨간 공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다가 플러스 검은 공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럼 보자마자
확실한 정보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 A에는 빨간 공을 넣을 수 없어. 왜냐면 빨간 공을 넣으면 무조건 검은 공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A에는 빨간 공을 넣을 수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이었어. 그럼 그런 게 잡히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펼쳐 나가는 거냐면은 그럼 빨간 공 A에 넣을 수 없으면 다른 곳에 넣는 경우들을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그 분류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것도 나오자. 상자가 있는데 상자를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만들어 볼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잡았어. 그럼 뭐부터 해보냐면은 이 A, B, C, D 쓴 거야. 자, A, B, C, D, A, B, C, D, A, B, C, D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기서 뭐부터 하냐면은 빨간 공을 한 상자에 몰빵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상자에 나누는 경우, 세 상자에 넣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오류 없이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먼저 잡아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여기다 빨간색을 5개를 그냥 다 몰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몇 개인지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구성하는 거.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치? 앞에서부터 봐봐. 여기 보면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3 곱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상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3 곱하기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먼저 깔고. 그치? B를 골랐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여기 이거 2개로 한 번 더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얘를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 뭐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하나를 그리자.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가보면 여기도 알 5개를 넣을 거거든. 근데 그때 우선 빨간 공이 있는데 무조건 검은 공이 모자랐으니까 여기다 검은 공은 하나를 넣고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다 검은 공을 이렇게 넣어줘. 그치? 여기서 검은 공 넣고. 근데 뭘 다르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검은 공을 넣어도 돼.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흰 공을 넣을 수도 있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지. 검은 공 넣을 때, 흰 공 넣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다 1번이라고 쓰고 요거 2번이라고 쓰고 1번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1번 상황부터 해석을 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여기는 검은 공은 넣을 수 있는 검은 공을 잡았다 생각해봐. 뭐라고 얘기하면 돼? 검은 공 4개 있거든. 이렇게 넣으면 검은 공 몇 개 남았어? 이렇게 하면 2개 남았지. 뭐라고 쓰면 돼? 2 4H 4H 여기서 아무렇게나 다 넣어도 되지. 4H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어. 흰 공은 어떻게 돼? 31 그치. 그냥 3이 되는 31이 되는 거지. 흰 공은 여기 넣을 수 없잖아. 나머지는 다 들어도 되지. 3 이렇게 지금 구성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해보면 여기는 갈 때 검은 공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넣을 수 있는 4H 3H 3인 거지. 그렇지. 이거 무시잖아. 세 군데에다가 얘 빼고 여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왜냐면 A에는 한 가지 색밖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가 지금 끝났어. 그치? 이 중에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3개를 넣는다. 이렇게. 흰색은 해볼 필요 없지. 이미 여기다 넣었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 곱하기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4H2 곱하기 3 하고 플러스하고 뒤에 부분에다가 3H3을 이렇게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120. 이 나머지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직접 해봐. 내가 가서 도와줄게. 얘도 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얘도 계산해보고 이것도 계산해보고 해가지고 정답을 그려도 되는 거지. 현재 몇 분 됐어? 29분 됐어. 들어보겠어? 그래 그래. 재현이 29, 30번 좀 풀어봤어? 방금 됐어? 이제 질문 있으면 좀 해줘. 가서 도와줄게. 혼자 안 되면은 기관님이랑 같이. 극한이 3분의 1이 되어야 그치? 근데 여기 홀수가 들어갈 때랑 짝수가 들어갈 때 있는 상황이죠. 얘가 지금 급수가 수렴하려고 하면은 EN에 대한 짝수함끼리 하고 이걸 얘가 되고 홀수함, 짝수함까지 하기랑 홀수함까지 하기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SEN을 먼저 분석해보면 SEN을 하면은 A1, A2, A3 지금 짝지어로 가서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지. 그러면 그 절대값을 씌워준다 생각해보면 1-P분의 P 그치? 이 계산을 한 게 EN까지 하기 3분의 1이 된다 생각해. 그럼 그때 P값은 절대값 풀려면 4분의 1이나 나왔을 텐데 4분의 1 때부터 해보면 그냥 수의 합을 구했을 때 1-P분의 P는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n-1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지금 보면 얘 지금 보려고 하면은 2n까지 합해서 2n만 빼면은 2n-1항까지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지금 3분의 1이라고 했어. 3분의 1이고 A2 마지막 항만 빼면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음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음수니까 3분의 1 더해서 그렇게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P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야. 그러면 2n 마이너스 1은 똑같이 계산하는 건데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음수 빼면은 이건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냐. 그러면 여기 계산 마무리할 때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1면 A처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제 계산 끝나. 이랬어. 어디서 들고 들었어? 듣고 보니 어렵지 않다. 이 안에다가 AK에다 절대값 붙여서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각대 SN에 각대 절대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0번 문제는 증가함수고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당연히 혹시 지금 질문 있는 사람 없어? 괜찮아? 지금 첫 번째는 는 t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 이 함수의 역함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일단 여기 연속 fx가 연속이고 역함수 존재한다고 보는데 연속인 거니까 여기다 0 플러스를 대입해주는 거야. 플러스 대입하면은 양수, 왜냐면 양수 t라고 했으니까 0 플러스는 대입할 수 있지. 그럼 여기 f2 절대가 f1은 f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나왔어. 근데 그럼 f1은 무조건 0이는 거고 얘 지금 증가, 이거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증가함수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거야. 틀렸어.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 안의 함수를 HT로 정하고 이 안의 함수를 HT로 정하고 그래서 얘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지금 이게 항상 감소함수예요. 근데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fx거나 마이너스 fx입니다. 근데 이 감소함수가 결국에는 fx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증가함수가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있어요. h 역함수입니다. 왜냐면 h 역함수가 h 프라임t가 음수거든. 그치? 얘가 안에가 감소함수야. 이게 감소함수를 합성하는 거야. 완상수만서 이게 자꾸 음수잖아. 그러니까 감소에다 감소를 합성하면은 증가가 되는 거. 근데 fx 자체는 증가함수야. 그럼 얘를 감소함수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fx가 되어야지. 얘 지금 감소함수잖아. 이거 이해했어? 그러니까 원래 지금 fx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인 건데 1에서 함수 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치? 그러면 결국에 1까지는 마이너스 h 역함수 x인 거고 fx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얘야 g 역함수 x가 좀 바로 볼 수 있고 이게 여기는 그냥 생으로 얘는 필요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지. 여기까지. 그러면 G 프라임 T도 해보면 여기 안에 거 해보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지금 증가함수를 합성해야 지금 다시 또 증가가 된다는 거. 그치? 그럼 T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여기서 0 대입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 때문에 0 대입할 수 있는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기준이 있지. 그러니까 0 플러스를 대입하고 G 프라임 0은 3 플러스 A 0보다 크다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지. 그럼 이 상을 정리해보면 여기 마이너스를 빼야 돼. 마이너스 F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쪽은 그대로 쓰는데 아까 B는 마이너스 A였으니까 B 자리에서 마이너스 A 갈 때 지금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되냐면 F랑 마이너스랑 F랑 U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곱한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이쪽에 내고 6은 이쪽에 내고 각각 하나씩 계산하면 돼요. 그럼 미분을 깎아도 얘 요식 있지. 얘는 얘가 풀려고 여기다 0 플러스를 줘. 그러면 이렇게 F랑 B를 1이 잡히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어. 그럼 마무리를 할 때는 지금 역함수를 지금 F 프라임 마이너스 1분의 1이랑 그 다음에 F 프라임 6분의 1은 K분의 1이지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얘 계산한다고 보면은 이 미분한 거 그래서 얘는 얘랑 얘는 얘랑 지금 두 개를 보는 거야. 근데 볼 때 얘가 마이너스 1을 찾는 거지. 그때 t값이 1이 나와. 여기다가 한 번 더 1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6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2x는 2가 나와. 근데 이 t값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여기도 2x는 대입하면 돼. 그러면 이제 계산 딱 하면 돼.
이걸 붓고 이제 오늘 배웠던 거 좀 이해됐어? 다시 해봐야 돼. 근데 쌤은 너무 많이 어디서 많이 틀렸어? 여기 이상한 거 많이 이상한 거? 이거 틀렸어? 아니 저 여기 아빠만 필요 없어요. 종이를 버릴 거 있으면 줘. 그리고 나랑 선생님께 질문해주면 돼. 내가 질문 좀 해야 되잖아.